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다운타운들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이후에 그전 수준으로 활동량을 회복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건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량, 이 GPS 로케이션 서비스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 지역 62곳 다운타운의 활동량이 팬데믹 이전과 그 이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가게들 또 식당, 명소들을 많이 찾는지 알아보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2019년 3월에 비해서 올해 5월 활동량이 증가한 곳은 5군데뿐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155% 증가해서 가장 많이 회복한 걸로 나타났고요. 중가주 베이커스필드 117%,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112%, 중가주 프레즈노 108% 각각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인 곳들이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렇네요. 100%가 넘네요. 네네. 반면에 다른 도시의 다운타운은 여전히 회복이 좀 덜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회복이 더딘 곳으로 꼽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31%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비해서 최근 활동량이 3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다른 지역 다운타운은 그보다 높긴 했습니다만 오클랜드 46%, 산호세 50%, LA 61%, 사크라멘토 80%, 그리고 샌디에고 89%로 역시나 이전만큼 회복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UC 버클리는 다운타운의 죽음이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지역 다운타운 회복이 더딘 이유가 뭐예요? 재택근무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다 보니 오피스 건물들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났고요. 굳이 다운타운 쪽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곳 주민들조차 떠나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숙자가 급증한 것도 한몫합니다. 네. 노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팬데믹 이후 주민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LA의 회복률이 다운타운의 회복률이 61%라 그러면은 이게 좀 낮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회복이 이게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네. 또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네. 훨씬 더 낮은 도시들이 많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클리브랜드는 36% 회복률에 불과했고요. 네. 포틀랜드도 41%, 디트로이트 42%, 시카고 43%, 북가주 오클랜드 46% 이렇게 절반의 회복률이 채 안 되는 곳들도 그러네요. 상당수 많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밥과 떡볶이가 이 CNN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길거리 음식에 이름을 올렸다. 소식입니다. 네, CNN은 아시아 최고의 길거리 음식 50가지를 선정해 지난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김밥 또 떡볶이가 포함됐습니다. 김밥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간편식이고 그리고 또 떡볶이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라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김밥 정말 많이 먹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면 맞습니다. 김밥이 자꾸 생각이 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김밥 많이 먹었다는 한인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CNN의 김밥과 떡볶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짚었나요? CNN은 김밥에 대해선 마치 휴대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전했고요. 네. 일본의 마키즈키, 이 김초밥과는 달리 먹기 쉽도록 한입 크기로 잘라져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재료도 다 소개를 했습니다. 시금치, 연근, 계란, 오이, 불고기, 게맛살, 단무지, 김치, 그리고 참깨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채워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멸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떡볶이에 대해선 떡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위안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볶이는 말 그대로 볶음 떡을 의미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하다면서 매운 고추장과 떡, 어묵이 기본이지만 맵지 않은 간장, 또 치즈,
다양한 국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양념으로 변형을 줄 수 있다는 점 소개했습니다. 아, 오늘 또 김밥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김밥도 한번 또 먹어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김밥은 집에서나 만들어 먹은 거지 어디 가서 사 먹어본 적이 없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쵸, 소풍 가는 날, 네, 운동회 그다음에 날. 떡볶이도 무슨 지금처럼 떡볶이 집이 전문 음식점으로 이렇게 따로 있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모양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라는 거를 이 뭐 학교 근처에서 사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가게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때는 쌀이 아. 흔하지가 않았었죠. 그때만 그럴지도 하더라도. 모르죠. 네, 아. 네. 지금은 떡볶이 전문 체인점들이 많이 글쎄요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뭐 떡도 무슨 뭐 쌀로 만든 거, 밀가루로 만든 거 뭐 이렇게 또 나눠서 뭐 나는 이게 좋고 뭐 자기는 이게 좋고 네네.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밀가루랑 네. 쌀이랑 나눠가지고 저는 쌀로 만든 떡볶이가 좋아요. 그래서 떡볶이는 솔직히 뭐 저희 또래에서는 그렇게 무슨 추억의 음식 그런 건 없어요. 네. 솔직히 없어요. 저는 위안의 음식이라는데 네네. 동의합니다. 네네. 이 김밥도 뭐 집에서나 만들어 먹었지 언제 밖에 나가서 김밥을 사 먹어요. 최영호 앵커님 세대 차이 네. 이실직고 하시네요. 뭐나 때는이니까. 자, 그런데 이 뭡니까 이 CNN이 선정한 다른 아시아 길거리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음식으로는 베트남의 반미와 쌀국수, 또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 홍콩의 에그 와플, 대만의 버블티, 이 보바죠. 그리고 중국의 전병, 일본의 다코야키, 태국의 크랩 오믈렛,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락사 이런 다양한 음식이 역시 선정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